넌 이런 거 없지?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부럽지? 아, 그래, 부럽네. 예. 세상에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동창회 조롱이 터졌습니다. 촌티가 철철이네. 식사값은 좀 낼 수 있는 형편이야?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옷, 가방, 신발 훑어봄. 며느리도 형편없나 보지. 명함도 못 내밀겠지? 어디 일은 하니? 집에서 놀고만 있겠구나. 비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검정 롱코트, 보석 귀걸이, 서빙 직원들이 허리 숙임. 한 그룹 상무님 여기 오셨나 봐. 오늘 동창회에서 무시받은 시어머니를 위해 대기업 상무 며느리가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2시쯤이었습니다. 박영숙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동창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이다. 한 명이 외쳤습니다. 최명자였습니다. 영숙은 다가갔습니다.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명자야. 그런데 명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레스토랑 입구에서 최명자의 조롱이 터졌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이 다 들을 정도로 컸습니다. 촌티가 철철이네. 박영숙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옷이 좀 오래됐지.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다른 동창 오미정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오미정은 메뉴판을 보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식사값은 좀 낼 수 있는 형편이야?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더치페이 하자? 빈정거림은 은근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한 번씩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은 오래된 저가 브랜드 가방을 쥐고 숨을 삼켰습니다. 가방이 낡았습니다. 10년 넘게 쓴 가방이었습니다. 초라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가운데 앉았습니다. 영숙은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비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와인. 영숙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였습니다. 파스타만 먹어? 고기는? 명자가 물었습니다.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우린 스테이크 먹을 건데. 너도 시켜. 우리가 쏠게. 미정이 말했습니다. 동정 어린 말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영숙의 옷, 가방, 신발을 훑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천천히 훑었습니다. 값 좀 나가는 브랜드 하나 없네.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들렸습니다. 조명이 영숙의 얼굴을 비췄고 그늘진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옅었습니다.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형편없나 보지? 뭐? 영숙은 놀랐습니다. 아니, 영숙이 며느리 있잖아.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으니. 아, 그냥 바빠서. 바빠? 뭐가 바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은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유리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교사야. 중학교 교사. 자랑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이야. 9급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지. 와, 좋겠다. 그치?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둘은 자랑했습니다. 계속 자랑했습니다. 영숙은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며느리는 뭐해? 명자가 물었습니다. 이래. 어디서? 무슨 일? 그냥 회사. 회사? 어느 회사? 말하기 좀 그래. 왜? 작은 회사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숙도 며느리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한소연은 바빴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집에도 거의 안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쁜 것 같아서 물어보기 미안했습니다. 에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며느리도 변변찮은데 다니겠지. 영숙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영숙은 물만 마셨습니다. 명자는 허세 어린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품 백 사줬다니까.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루이비통이었습니다. 300만 원짜리래. 와, 대박. 미정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난달에 구찌 지갑 사줬어. 효자지 뭐. 좋겠다. 둘은 자랑 경쟁을 했습니다. 계속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미정이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이는? 뭐? 아들이 뭐 사준 거 없어? 아, 그냥. 영숙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아들 정도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벌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맞장구 쳤습니다. 며느리는 명함도 못 내밀겠지? 뭐? 아니, 영숙이 며느리 말이야. 어디 일은 하니? 회사 다닌다고 했어. 어느 회사?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명자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회사도 모른다고? 말이 돼? 바빠서 자세히 못 물어봤어. 아, 집에서 놀고만 있겠구나. 미정이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일 안 하면 집에서 뭐 하냐? 그러게. 놀기만 하지. 영숙이 고생 많겠네. 동정 어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 정도윤과 며느리 소연이 생각났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영숙은 감히 며느리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조롱이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더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선물 챙겨줘. 효부야, 효부. 좋겠다. 작년 설날엔 한우 세트 사줬어. 1등급. 와.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 때 케이크 사줬어. 호텔 케이크. 역시. 영숙은 듣기만 했습니다. 비교되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것 안 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없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라했습니다. 영숙이 며느리는? 명자가 물었습니다. 별로 안 챙겨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게. 신경 쓸 여유가 없겠지. 둘은 또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왜 왔을까? 오지 말걸. 후회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케이크와 커피였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여전히 자랑 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대기업이야. 연봉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 아들도 승진했어. 과장 됐어. 영숙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한소연이 들어섰습니다. 검정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샤넬이었습니다. 차분한 보석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습니다. 와, 저 사람 누구야? 엄청 고급스러운데. 옷 좀 봐. 샤넬 아니야? 소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빙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직원들이 공손했습니다. 극진이 대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었습니다. 한 그룹 상무님 여기 오셨나 봐. 진짜? 한 그룹? 응. 저분 맞아. 한소연 상무.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그룹? 상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며느리의 직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영숙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연아?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여기 와? 어머님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올게요. 뭐? 영숙은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였습니다. 소연아, 토요일에 동창회가. 네, 어머님. 어디세요? 강남 한 레스토랑.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를게요. 그때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습니다. 소연은 영숙 옆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정장이 있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영숙이 며느리? 한 그룹 상무라고? 말도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영숙도 당황했습니다. 소연아, 너 한 그룹 다녀? 네, 어머님. 상무라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죄송해요. 왜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그룹 상무라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무. 임원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충격이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한 그룹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소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소연 상무 맞으시죠? 네. 미정도 끼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영숙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영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웨이터가 허리를 숙이고 갔습니다. 소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한마디만으로 테이블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명자와 미정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비웃음도 없어졌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저 소연 씨 한 그룹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아부하는 말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상무님이시라니 정말 젊으신데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습니다. 소연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맞다, 두 분. 명자와 미정을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찰 넣으셨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명자가 놀랐습니다. 미래텍과 대하유통? 소연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래텍은 명자 남편 회사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대하유통은 미정 아들 회사였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 그룹에 납품 입찰을 넣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큰 계약이었습니다. 따내면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게 명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의 다음 말은 가볍고 차분했습니다. 심사 중이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뭐라고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입찰 취소하겠습니다. 소연은 반복했습니다.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왜냐고요? 소연은 명자를 봤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모욕한 분들과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미정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촌티 난다. 형편없다. 며느리도 변변찮다. 다 들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네, 정말 농담이었어요. 오해예요. 명자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치고는 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소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냉정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입찰 취소는 진행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명자가 애원했습니다. 그 계약 못 따내면 저희 회사 망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급히 수습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오해예요. 명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방금 농담한 거였어.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했습니다. 우아하지만 냉정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거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오기 싫어한 이유, 이제 알겠어요. 영숙을 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걱정하셨어요. 동창회 가기 싫다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런 이유였네요. 명자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떨렸습니다. 둘은 더 이상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조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다시 명자와 미정을 봤습니다. 두 분 사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님을 모욕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명자가 빌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입찰 취소만은 안 됩니다.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압니다. 그럼,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소연은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해야죠. 저희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신뢰하죠? 비즈니스는 신뢰가 전부입니다. 신뢰 없으면 거래도 없어요. 명확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처음 알았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혹시 항의하실 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명함이었습니다. 깔끔한 명함이었습니다.
한그룹 한소연 상무이사.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명함을 받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영숙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잠깐, 명자가 불렀습니다. 정말 안 되나요? 절박했습니다. 소연은 돌아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영숙도 코트를 입었습니다. 계산은 이미 소연이 했습니다. 전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명자와 미정의 식사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매팀장님? 네, 상무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텍 대하유통 입찰권 있죠? 네, 있습니다. 입찰 취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연은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와 미정의 표정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끝났어.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을게요. 네. 이번 입찰만 취소가 아니에요. 무슨, 앞으로 한그룹 계열사 어디든 두 회사는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권한으로 가능해요. 소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해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가혹한가요? 소연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님한테 하신 말들은 가혹하지 않았나요? 촌티난다, 형편없다, 명함도 못 내민다. 이게 가혹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소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가방이 싸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저희 남편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소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당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명자와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오래 억눌렸던 자존심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켜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요. 응. 둘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명자와 미정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레스토랑 창가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습니다. 단추를 잠갔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 차 타세요. 그래. 영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님. 고마워. 뭐가요? 오늘 날 지켜줘서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너 한 그룹 다니는 거 왜 말 안 했어? 어머님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부담? 네. 제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만 봐주시길 바랐어요. 직함이나 회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렀습니다. 너 정말 좋은 애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둘은 차에 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소연이 운전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갈까요?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레스토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명자와 미정이 아직도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떠나는 차를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조롱의 자리였던 테이블엔 침묵과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영숙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찰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도 날아갔습니다. 회사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 대가였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소연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입찰까지 취소하고 어머님을 모욕한 대가예요.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님을 함부로 대해선 안 돼요. 영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길을 달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좋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깨끗한 시작 같았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레스토랑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검정 롱코트, 보석 귀걸이, 서빙 직원들이 허리 숙임. 한 그룹 상무님 여기 오셨나봐. 며느리의 직함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두 분, 우리 회사에 입찰 넣으셨죠? 미래텍과 대하유통 얼어붙었습니다. 심사 중이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잠깐만, 그건 오해야. 어머님이 여기 오기 싫어한 이유, 이제 알겠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찰 취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절망이 스쳤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을게요. 다음부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눈발이 날렸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조롱의 자리엔 침묵과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